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성 빠밤 파.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단원 현대사로 들어왔습니다. 현대사, 여러분 시대랑 가장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시대, 왠지 아세요? 어려워하는 시대를 왜 이 현대사로 느끼냐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 전문가들입니다. 네, 구석기 시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늘 거기서 출발하니까요. 여기 끝까지 안 왔어. 안 오니까 구석기 10번 할 때 이 시대는 한 번도 안 본 거야.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만 이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945년 드디어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광복됐습니다. 자, 우리가 망한 때가 언제였어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나라의 아주 치욕적인 그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로부터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어 온 거야. 이제 끝났어요. 1945년 8월 15일. 끝났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만세! 좋긴 좋지. 그런데, 이 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왔어요. 뭐였냐면, 분명히 우리가 광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나뉜 거야. 어떡해. 당시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나라들, 전 세계가 막 거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그때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한 나라가 미국과 소련. 이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련은 38도선 경계로 북쪽, 그리고 미국은 38도선 경계로 남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광복과 동시에 우리는 분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아니, 우리가 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거든. 그런데 그 출발이 바로 광복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자, 어쨌건 북한은 이제 소련에 의해서 거의 소련 사회처럼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자, 우리는 지금 일단 이 대한민국 남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일본은 이제 망할 때가 다 되고 있군, 이게 다 보여져. 안 그렇겠어요? 그 미국과 중국과 싸우는데 일본이 버틸 수가 있겠냐고, 그죠? 이제 망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럼 일본이 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꾸려갈 것인지를 미리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조선 건국 동맹과 같은 어떤 그런 조직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광복됐어. 광복되니까 바로 그런 조직들이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단체가 조선 건국 준비안가, 준비. 조선을 건국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있더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있더라. 이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여운형. 이분도 독립운동가예요. 여운형과 같은 사람들. 이분은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광복전의 조선건국동맹을 이끌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치안, 뭐 경찰, 뭐 이런 헌병, 이런 어떤 치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도둑은 누가 잡을 거야? 예, 강도는 누가 잡을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공백 상태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먼저 관리하기 위해서 치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요. 자,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한을 지금 점령하려고 들어온 나라가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죠. 소련과 미국은 당시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망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 한국광복군이 들어와가지고 여자 태극기 땅 꽂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해방군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 왜냐면 일본 천황이 너무 갑자기 항복을 해버린 거야. 우리 한국 광복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는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점령하러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당시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이들 일제에서 점령을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미국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뭐 이런 어떤 여기서 만들었던 어떤 행정 조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있잖아요. 백범 김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 못 들어와요. 예,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으로. 그냥 백범 김구 그냥 개인으로 들어오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주석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왜냐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결국은 나중에 한참 뒤에 8월 15일도 아니에요.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백범 김구로 개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지금 점령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가 뭐냐면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 소련, 영국이에요.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들이야.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론이 나왔어요. 자, 일단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운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를 세워준다. 두 번째, 대신 아직 이 한반도에 있는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뒤를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당한 기간은 신탁 통치를 하겠다. 뭐 한 5년 기한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 신탁 통치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미국, 소련, 영국이 대신 통치를 해주는 거야. 대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던 미국과 소련이 함께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반도의 문제는 이제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갔고 그들이 주도했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임시정부 세워줄 거고 그리고 신탁 통치할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뭐가 발생했냐면 이때 세력이 나뉘어요.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왼쪽 사람들과 오른쪽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본주의. 지금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유재산, 여러분들 재산도 인정되고 있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잖아요. 이걸 자본주의라고 해요. 예, 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사유지산, 나 돈 얼마 있는데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모두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공동으로 나누는, 이걸 사회주의라 그래요.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 좌측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 좌익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날개야. 왼쪽 날개란 뜻이야. 이 좌익에 있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세워준다고 했으니, 이건 이제 조선 사람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를 세워준다고 했으니 일단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를 찬성하자. 그리고 똑똑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이 신탁통치 기간은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탁통치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는가? 신탁통치는 또 다른 식민지다. 아니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통치하겠다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당장 이거 없애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좌익과 우익이 꽝 부딪힙니다. 꽝 부딪힙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지?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정말 이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혐오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죠. 나랑 의견이 똑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안 됐어요. 막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심지어는 막 결국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 이게 결국 나중에 6.25 전쟁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건. 자, 그래서 이런 좌와 우의 대립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그런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소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냐. 미소공동위원회를 찬성하는 사람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거니까. 미소공동위원회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소련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좌측, 좌익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얘기야, 소련은. 왜냐면 소련이 그쪽이니까.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뭔 소리냐. 아니,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들어와야지. 왜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찬성한 사람들만 들어오느냐. 다 들어와라. 부딪혀요.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결론을 못 내요. 자, 이 결론을 못 내니까 당시 정치인 중에 이승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여러분들 그 3.1운동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었을 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잖아요. 그 이승만.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네? 딱 보니까 미국과 소련은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 가서 연설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서 저 북쪽에 있는 소련을 쫓아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물꼬를 튼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럴듯한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어? 그러면 북한도 정부가 들어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남과 북은 완전히 분단된다는 거야? 물론 지금 남과 북이 사실상 분단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빨리 하나로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 시대의 과제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뭐야? 이렇게 남과 북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하자는 것,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이승만은 남한이 빨리 정부 만들어서 소련을 먼저 쫓아내자 뭐 이런 주장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는 남에도 정부가 들어서고 북에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고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분단이 그냥 기정사실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뭐야? 우리 남북이 완전히 분단되는 거야? 그래서 좌와 우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아까 조선 건국 동맹,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여운형과 그리고 김규식,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어요. 대표로. 예, 그 김규식.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주석은 김구고요. 그리고 부주석은 김규식입니다. 자, 그런 역할을 했던 이 김규식이 바로 여운형과 함께 손을 잡고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이 남북 분단을 막아야 되겠다. 위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 결렬을 합니다. 큰일 났어. 이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싸우니까 이거 지금 이러다가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될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이어가 볼게요. 자, 결국 여러분들 이 문제를 미국이 이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 유엔으로 넘기자 라고 해서 유엔으로 넘깁니다. 국제연합 유엔으로 넘깁니다. 자, 이러면서 이 한반도의 운명은 유엔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죠. 자, 어떻게 됐냐면 바로 선거해라. 선거해가지고 너희들 대표 뽑아가지고 정부 만들어라 라고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개가 되는 게 바로 1948년 바로 50총선이라는 거예요. 총선. 여러분, 총선은요, 누굴 뽑는 거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선은 누굴 뽑는 거냐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총선. 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했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을 먼저 안 뽑고 왜 국회의원들을 먼저 뽑았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직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를 만들려면 어떤 정부인지, 뭐 수상이 다스릴지, 대통령이 다스릴지, 뭐 국회가 다스릴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 틀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 틀이 뭐예요? 그게 바로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 그 나라의 국호는 무엇이며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 형태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총선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총선거.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50총선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50총선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승만의 정업 발언처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는 길일 수 있잖아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48년도 4월 3일 날 바로 이 정부의 50총선, 그러니까 이 유엔의 권고사항인 50총선을 반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김구 역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울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서 백범 김구가 아까 그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김규식 있죠? 그 김규식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든 남과 북의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자라고 한 것이죠. 김구와 김규식이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러 간 사건을 우리 남북협상이라고 그래요. 남북협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과 북이 나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사람들, 우측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50총선에 반대했던 거예요.
백범 김무도 반대했다고 지고. 하지만 유엔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진행이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이 50총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최초의 보통 선거입니다. 누구나 다 투표권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투표권. 와우,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당시 전 세계가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준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여자들도 왜 투표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거든요.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50총선부터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투표권을 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그걸 재헌국회, 만들 제자,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제 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만들었고 드디어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겠다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것이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될까? 이제까지 미뤄뒀던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혼내줘야죠. 그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들, 친일파들이야.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벌을 주는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회를 우리는 반민특위, 예, 특별위원회라는 뜻이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까지 이 조선인들의 꿈이 뭐였냐면 자기 땅을 갖는 거였어. 예, 그 땅을 나눠줘야 돼. 예, 그래서 그 농지개혁법, 예, 토지를 나눠주는 농지개혁법을 단행하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일 먼저 한 일. 예, 반민족 행위자 처벌, 그리고 농지개혁. 그런데 이 친일파 청산이 안 돼요. 예, 왜냐면 뭐 당시 이게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친일파들 잡아들였더니 막 정부의 막 고위 관료들이 막 줄줄이 엮여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야, 나라 안 돌아가겠다, 야, 일단 이건 보류, 라고 하면서 결국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도 대한민국 수립되자마자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합니다. 결국은 남해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결국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참. 결국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하죠. 자, 이게 바로 6.25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6.25 전쟁 때는 일단 북한이 탱크를 몰고 마구마구 내려오니까 속수무책. 결국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죠.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치열하게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킨 게 바로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완전히 이렇게 되면서 이게 쭉 북한의 인민군이 밀고 내려왔다가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되면서 여기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괴멸시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갔지. 거의 압록강까지 갔어. 한반도 저 북쪽 끝까지 간 거야. 근데 이때 누가 들어와? 바로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인해 전술로 꽹가리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급하게 다시 흥남 철수. 이때 여러분들 흥남 부두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쟁 나면 참 이 가슴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라 군수품이에요. 민간인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군수품이에요. 군수품. 군대에 쓰는 물자들. 총, 탄알 뭐 이런 거. 전쟁 때는. 그래서 그 군수품을 싣고 배가 흥남 부두에서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민간인들 우리도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죠.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얘기했지만 전쟁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군수품이거든. 근데 그때 메로딕 빅토리오 그 선장이
군수품을 다 내려라. 사람을 태워라. 라고 해서 흥남부두를 떠났죠. 23일날 떠났죠. 이게 바로 1950년대 보여지고 있는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래서 23, 24, 25 이렇게 거쳐가지고 거제로 들어오거든요. 와, 진짜 이건 휴머니즘이죠. 진짜 사람을 위한 휴머니즘. 여러분 어쨌건 그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들 내려오셔가지고요. 네, 부산에 가시면 여러분 밀면 있죠, 밀면. 밀면이 바로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수입니다. 왜냐면 내려와서 북한 사람들이 잘 먹는 냉면 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그 재료, 메밀이든지 이런 거 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남쪽에서는. 근데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봤더니 밀가루가 넘쳐나네. 그래서 그 밀가루로 냉면 흉내를 내면서 만든 게 바로 밀면입니다. 밀면. 자, 이런 어떤 그 상황도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죠. 자, 결국 또 뺏겨요. 일사후퇴. 막 중국이 막 인해 전술 밀고 내려오면서 일사후퇴.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38도선을 경기를 해서 계속 공방전이 오고 가다가 결국 1953년에 그만! 정전. 전쟁 그만. 정전. 협정을 체결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광복되고 나서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이 좌와 우가 서로 나뉘어서 싸웠잖아요. 그죠? 그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왜 그 영화, 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니 그 결국은 6.25 전쟁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나랑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죠? 항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공존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러다 다 죽어!